안녕하세요. 머신러닝과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AIoT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날씨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 순서는 AI 날씨 알림 시스템 관련 API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 엠블럭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한 후에 중간에 하드웨어도 하나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최종으로 AI 날씨 알림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AP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미지 속의 문자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텍스트의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해 주거나 아니면 입력한 텍스트를 다양한 목소리로 말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네요. 엠블럭에도 인식 서비스, 트랜슬레이트, 기후 데이터,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이외에도 다양한 AP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네요. 이 API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는 일일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고와 비용이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AI 날씨 알림 시스템의 알고리즘은요. 먼저 깃발을 클릭했을 때 기본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스프라이트를 눌렀을 때 기후 데이터 API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기후 데이터 API는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또 API를 가져와서 번역한 후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고 기온이 26도 너무 낮은가요? 한 29도 이상이면 빨간색 LED를 켜주고 오늘은 많이 더워요 라고 말을 하고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보다도 낮으면 노란색 LED를 켜고 오늘은 많이 추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초록색 LED를 켜주고 오늘은 선선하네요 라고 말을 한 후에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날씨 알림 시스템 하드웨어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 하나 필요하고요. 삼색 신호등 LED 하나 필요하고요. 미니 브레드보드, USB 다운로드 케이블, 점퍼 케이블 수수로 4가닥 정도 필요합니다. 이 삼색 신호등 LED가 다리가 4개라서 이것을 미니 브레드보드에 꽂고 이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 점퍼 케이블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연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삼색 LED를 먼저 브레드보드에 꽂아 주시고요. 이때 이렇게 세로선으로 꽂으시면 안 되고요. 가로선으로 꽂도록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색 LED의 GND 부분에 꽂힌 전선이 아두이노 보드에도 반드시 GND에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1, 19번의 이 케이블은요, 사실은 사용자 마음인데 저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제시하는 11번에는 R에 꽂혀져 있는 전선을 꽂아주시고요. 10번에는 Y, 9번에는 G와 연결된 점퍼 케이블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연결한 후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 스프라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록색 깃발을 눌렀을 때 오늘 날씨를 안내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저를 눌러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오늘 날씨는 소나기입니다. 또는 맑음입니다. 또는 흐림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 최고 기온은 26도이고요. 최저 기온은 몇 도입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해요. 그리고는 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이용해서 판단을 한 후에 오늘은 선선하네요. 오늘은 소나기네요. 오늘은 너무 덥네요. 오늘은 너무 춥네요. 라는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게 되지요. 이때 피지컬 컴퓨팅으로 삼색 LED는 날씨가 많이 더우면 빨간색 LED를 켜게 되고
날씨가 선선하면 초록색 LED를 켜게 되고 날씨가 추우면 노란색 LED를 켜도록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엠블럭을 열어주실래요? 자, 엠블럭 화면이에요. 먼저 우리는 스프라이트로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 한번 설정해 봅시다. 판단은 안 필요하니까 삭제. 추가해서 저는 판타지에 가면 이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고 크기는 한 300으로 자, 적당한 크기 300으로 약간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말풍선이 밑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배경도 하나 넣어줘 볼까요? 자, 배경은 네, 자, 저희 예쁜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벤트로 옵니다. 이벤트에 와서 깃발을 클릭하면 말이야. 현재의 위치는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태에 가서 안내의 멘트를 내보내야겠죠. 자, 한글로 바꿔서 오늘의 날씨를 안내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복사 이거를 말 소리로도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건 화면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API가 추가됩니다. 확장에 가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거 이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할 요거 갖고 와서 방금 전에 복사한 것을 해주면 요거는 화면으로 나오는 거 요거는 스피커를 통해 말로 하는 거. 자,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자, 조금 더 친절하게 멘트를 주기 위해서 위에 걸 복사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 오늘의 자, 날씨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 그 대신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도 해야 돼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날씨 정보를 가져오고 있어요. 자, 요것 또한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는 화면으로, 하나는 스피커로. 자, 날씨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API를 불러와야 돼요. 자, 기후 데이터 하나 필요하고요. 또 그것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해 줘야 돼요. 트랜슬레이트 번역 도구 하나 필요하고요. 지금 API 3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날씨 있죠? 요 날씨 정보에서 도시를 클릭하면 여기에 서울을 넣으면요. 서울 정보가 나와요. 자, 요거를 확인. 서울의 날씨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번역할 거죠. 자, 번역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해야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말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맑음, 흐림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말을 좀 붙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산에 가서 사과와 바나나를 결합한 문자열이라는 걸 2개를 가져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바나나에다가 하나를 결합시켜줘요. 자, 그리고는 여기다가는 오늘의 날씨는 그러면 여기서 번역한 것이 짜잔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뭐입니다 라고 해주면 아주 친절하겠죠. 이것을 자 여기 또 복사해서 붙일 거예요. 요 빈칸에다 얘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땐 화면을 축소시킨 다음에 넣어줘요. 자, 맨 뒤에서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늘의 날씨는 뭐 흐림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예 스피커로 말하거나 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요거 복사할 거예요. 또 뭐 할 거냐고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도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날씨를
아이고,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이번엔 또 크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요. 자, 여기는 최고 기온이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최저 기온이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의 최고 기온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자, 그러면 여기는 오늘의 최저 기온은 자, 복사해서 붙여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후 데이터에 가서 섭씨와 화씨가 있거든요. 저희는 섭씨로 할 겁니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자, 이때 서울 맞춰주시는 거. 자, 최저 기온도 서울 맞춰주시는 거. 자, 그리고는 하나는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고요. 하나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또 최저 기온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자, 지금 날씨 정보를 잘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 갖고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의 최저 기온이 자,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최고 기온을 하나 복사할게요. 오늘의 최고 기온이 29도보다 높으면 어머 무지 더운 날씨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척 덥네요 라고 말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형태에 가서 오늘은 무척 덥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왜 29도가 더 높으니까 더 훨씬 더운 날씨잖아요. 이거를 말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화면으로만 보여줬으니까 또 컨트롤 V 이 얘를 요 만약 아니면을 한 번 더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에 넣어준 다음에 얘는 들어가고 얘를 왜냐면 이번엔 최저 기온을 물어볼 거거든요. 최저 기온을 취소 여기를 복사해서 최저 기온을 가져오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도 영하 1도보다 자 그러면 춥다는 거죠. 춥네요. 자, 여기도 또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이 아이고, 여기 숨었어요. 여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면 오늘은 날씨가 선선한 거예요. 오늘은 선선하네요. 이렇게 하고 또 컨트롤 C 예, 오늘의 날씨를 안내해 아니요, 드릴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날씨 안내뿐만 아니라 판단까지도 해요. 자, 이 판단을 한 이유는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API가 필요해요. 판단한 정보를 아두이노 장차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업로드 모드 메시지 보내기라는 걸 하는 거죠. 자, 여기 업로드 모드 브로드 메시지. 얘를 가져와서 무척 덥네요라는 곳에 더우면 빨간색 LED를 켜 라는 신호예요. 지금 1번 신호를 보냈어요. 추우면 노란색 LED를 켜 2번 신호를 보냈어요. 이거는 우리 사용자 맘이에요. 몇 번 신호 뭘로 보내냐 신호를 뭘로 보내냐라는 거. 자, 1번, 2번, 3번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장치로 돌아와요. 스프라이트가 신호를 보내면 장치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코디가 아니니까 X 그리고 뭘 추가하냐고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요. 여기 아두이노 우노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아두이노 우노 그리고는 지금 방금 전에 어디 갔죠? 여기는 아직 업로드 보드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요. 장치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장치도 추가했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1번 신호를 받잖아. 그러면 빨간색 LED를 켜달라는 거거든요. 덥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디지털 9번 핀을 하이라는 걸 갖고 와서 두 번 복사할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는 10번 핀에 하나는 11번 핀에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9번에 우리 초록색 연결했고 10번에 노란색 연결했고 11번에 빨간색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1번 신호 받으면 빨간색만 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로 두고 나머지는 로우로 두는 거예요. 11번만 하이인 거예요. 자, 눈치채셨죠? 키려면 하이 주시면 돼요. 이번엔 2번 신호예요. 2번 신호면 노란불이 켜야 되거든요. 11번 너 꺼. 노란색 10번 너 켜. 하이. 자, 마지막 3번도 한번 켜볼까요? 3번 신호는요, 초록색 키라 그랬어요. 초록색은 9번이었어요. 9번 하이, 자, 10번 로우, 11번 로우. 자, 이렇게 한 거는요, 아두이노에게만 지금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심어야 돼요.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이 콤3은 컴퓨터가 알아서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연결. 자, 성공이라고 떠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작업한 내용을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찰칵하고 안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작업을 해야만이 깃발을 눌렀을 때 실행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화면을 크게 하고, 자, 깃발을 눌러봅시다. 오늘의 날씨를 안내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저를 눌러주세요. 네, 예, 오늘의 날씨를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날씨 정보를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오늘의 최고 기온은 27입니다. 오늘의 최저 기온은 18입니다. 오늘은 선선하네요. 네, 선선하대요. 그러면서 저희 지금 아두이노 키트에 초록색 LED가 켜졌어요. 이렇게 오늘 할 활동은 API를 가져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피지컬 컴퓨팅 활동까지 한 거예요.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API라는 걸 사용해 봤지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한 소스 코드들의 모임인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API를 활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API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이런 데에 API를 활용을 했고요.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했지요. 센서 등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값을 컴퓨터에게 알려주고 그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 이것이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드, 우리는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했고요. 센서들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보급되면서 누구나 쉽게 피지컬 컴퓨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하셨고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